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쿠팡과 피해 고객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계엄 1년이 되는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내란 외환죄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처음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됐을 당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고객 4,500명 중 다수에게 협박 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고 범행에 이용된 IP 주소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달 여러 고객에게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내용으로 초반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4,500여 명 가운데 다수에게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밝힌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치로 쿠팡은 당시 고객에게 발송된 메일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25일, 이번에는 쿠팡 고객센터로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계정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전 요구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은 피해 계정은 총 3,370만 개 정도로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하고 국제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고객에게 온 메일과 25일 쿠팡 측에 온 메일의 발신 주소는 다르다고 밝혔는데 동일인이 보낸 건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쿠팡 측에 기술적 취약점은 없었는지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쿠팡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배경에는 내부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액세스 토큰 서명키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입니다. A씨는 쿠팡에서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 부여를 하는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다룰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내부에서 발급된 액세스 토큰의 서명키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내부 정보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출입증 역할을 하는 토큰이 필요하고 이때 서명키는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도장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퇴사 이후에도 서명키가 갱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통제도 안 되고 대제적 관리도 안 됐고 내부에서 이상한 액세스가 들어오면 탐지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거든요. 이와 관련해 쿠팡은 일부에서 나오는 서명키가 5년에서 10년 동안 방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쿠팡의 인증체계 관리 부실이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벌써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집 주소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자동 결제 해지해놓고 비밀번호 변경을 했어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선 싸이월드와 SK텔레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뛰어넘는 초유의 개인정보 참사라는 지적 속에 파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고객 대상 이벤트를 한다며 쿠팡을 사칭해 전화했는데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것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후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가 YTN에 제보됐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이틀 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쿠팡 공식 이벤트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쿠팡 공식 이벤트 안내입니다. 쿠팡 유튜브 영상 시청, 구독, 좋아요 중 단 한 번만 참여해줘. 푸짐한 혜택이 바로 지급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내용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가짜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뭔가 저희 쿠팡의 대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저희 쿠팡이다라는 사칭 연락을 받으셨었을 때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고객 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6월 24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쿠팡 사칭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라는 전화였는데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돈이 될 만한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거 가지고 나서 또 한참 있다가 범죄가 또 발생하거든요. 다크웹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최근에 유출된 정보일수록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연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시 통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포퓰리즘 예산 감액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성장과 회복의 마중물로 규정한 민주당. 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적시 통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또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탓에 예결위 심사기한도 지키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힘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등 대통령표 예산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히는데 이를 대중영합주의 예산으로 규정한 제1야당은 감액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입시오. 국민의힘은 법인세,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세수 확대에 천착해 증세에 매달린다고 맞서고 있는데 거대 여당의 일방 통과를 경계하는 분위기 역시 감지됩니다.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런 의구심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붙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시점은 오는 9일까지로 여야가 극적인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사 소위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설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성명 발표를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며 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으로 전쟁까지 일으키려던 걸 1년 전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런 생각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국회와 함께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민의 자발적인 저항정신 등을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 집회를 여기에 포함하는 것 또한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념일 지정을 위해선 4.19 혁명과 부마 항쟁 등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 등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오는 3일 특별성명과 외신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이 대통령의 메시지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1961년부터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어제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는데도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과 국유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당 TF는 오늘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한 법원 조직법과 변호사법, 법관 징계법 등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불법특검에 대항하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오후 1시 반까지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불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쿠팡에 대해서는 초기 자체 보고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3,370만 건으로 늘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좌초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 선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해경은 A씨가 지난 2023년 이후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해 구간을 천여 차례 통과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는 최대 쇼핑 대목의 피날레 격인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올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기 위축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민 특파원,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의 쇼핑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대형 할인 행사 기간은 미국의 연중 최대 소비 대목으로 이 시기의 매출은 연말 쇼핑 시즌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통합니다. 올해 미국 유통 매장들에서는 이 사이버 먼데이에 우리 돈 21조 원 온라인 매출이 기대돼서 17조 원을 올렸던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집계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 매출은 지난해보다 4.1% 늘었는데 오프라인은 1.7% 증가에 그쳤지만 온라인은 10.4%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미국 소매 업체의 이 매장 방문객이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온라인이 우세해진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 트렌드로 올해 온라인 쇼핑 위주인 사이버 먼데이는 매출이 1년 전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용 정책, 소비 심리 부진 속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로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7% 올라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이버 먼데이의 강세를 AI, 즉 인공지능이 뒷받침했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A lot of different big tech companies that we're talking about who are trying to leverage AI. That they're trying to do quite a lot of is to facilitate extra transactions and to reduce the friction for the consumer.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위해 전 세계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기 위축은 지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는 48.2로 10월에 48.7, 9월에 49.1보다 떨어지며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50이 기준점인데 49, 48이면은 확실히 위축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ISM이 조사한 PMI는 대기업 위주고 S&P가 조사하는 PMI는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위주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미국 대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인사들이 통화정책 발언을 삼가는 침묵 기간에 들어간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연은의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12월에 금리 인하 방침을 시사해 한동안 뉴욕 증시를 떠받쳐왔지만 그런 발언이 당분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에서 연설에 나서지만 침묵 기간을 이유로 기준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의 앞선 발언을 토대로 보면 12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이견은 많겠지만 결국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2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12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결정될 확률을 80% 중반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현지 시각 1일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협의 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고환율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며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뒤 첫 간담회를 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서학개미 관련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다른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이른 만큼 수입 물가가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됩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며 3,920선에 갇힌 코스피가 오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떠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이 변수로 꼽힙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 속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진행합니다. 피치 협의단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민간 주요 기관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피치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납세자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납부 수수율이 0.1%포인트 일괄 인하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0.8%에서 0.4%,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인 가칭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식 선보입니다. 트라이폴드는 화면 양쪽을 모두 안으로 접는 방식으로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에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10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에 두께는 펼쳤을 때 4.2mm, 접었을 때 14mm로 추정되고 출고가는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주항공 참사 중간조사 발표격인 공청회를 모레인 오는 4일부터 진행합니다. 초반부터 졸속 조사를 우려했던 유가족들은 항철이 독립을 애타게 요구했고 공청회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중간조사 발표격인 공청회를 연기하라며 삭발식도 강행했습니다. 국토부 소속 항철이의 엉터리 셀프조사 즉각 중단하라! 이른바 셀프조사에 대한 우려는 초반부터 컸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등 사고 핵심 원인을 규명하려면 국토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주체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인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유가족들은 외쳤습니다. 항철이를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심사가 마냥 지연되고 있는 상황. 졸속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동안 항철이는 우리의 공개 정보 요구에 단 한 번도 성실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외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철이가 무안공항에서 하려 했던 엔진 조사 브리핑도 유족들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항철이는 조종사가 손상이 덜한 엔진에 시동을 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먼저 전달했는데 유가족들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조종사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의 불신이 워낙 뿌리 깊은 상황이지만 조사위는 일단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임을 못 박았습니다. 조류 충돌 영향과 공항 분덕에 대한 연구 용역 분석 결과 항공기에 기록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항철이는 공청회가 최종 결론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술적 사항을 점검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졸속 조사를 우려하는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후 해제되기까지 6시간은 우리 정치 지형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 분기점이 됐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특검 수사를 사이에 둔 여야 대치까지 1년 새 숨가쁘게 돌아간 전국 시계를 박광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3시간 만에 통과됐지만 전국 경랑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릿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에 계엄 11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에서 선고까지 111일, 그 사이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충수는 계속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구치소를 나서며 환한 미소를 띠고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서 계엄으로 국민과 국가에 혼란을 끼친 데 대한 반성과 사죄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길어지는 헌재 논의는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결과는 8대0,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숨돌릴 틈도 없이 대선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역시 화두는 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먹튀 논란으로 잡음도 커졌습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단일화 약속을 20몇 차례 하셨습니다.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 사실상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정권교체 이후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입당 의혹 관련 당사 압수수색, 여기에 계엄의 밤 행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사와 국회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판단을 두고 내란 동조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의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의 장, 야당 탄압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내란몰이라는 반박 이상의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계엄의 밤 6시간의 나비 효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은 12.3 비상계엄으로 또다시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장성들은 줄줄이 구속됐고 대규모 인사 조직 개편이 뒤따라 1년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불법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포고령에 서명했던 계엄사령관과 국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관은 다 육사 출신입니다. 50대 군내 사조직을 연상케 하는 충암파, 용현파란 말이 계엄 전부터 떠돌았고 실제 이들의 사전 모의 정황은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정적 체포를 계획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는 국방부와 합참을 넘어 전방위로 번졌습니다. 정말 군사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합니다. 내란 극복을 외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습니다. 사성장군 7명을 전원 전역시키고 뒤따른 중장 인사에서도 20명을 진급시키며 역대급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계엄 가담자를 속아내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진급한 장군들은 되풀이된 군의 정치 개입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렸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간첩 잡고 대북 첩보 수집하는 방첩사와 정보사는 해체 수준 개편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대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 또다시 조직의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통수권자의 무모한 결단과 이에 부화뇌동한 지휘관들 때문에 군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며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5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의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관 4명 가운데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2분의 수사관에게 수사 의뢰,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인 팀장에게도 역시 수사 의뢰. 앞서 자체 감찰을 진행한 특검은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단 숨진 공무원이 유서에 문제의 수사관들을 지칭하면서 계속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이야기해라처럼 진술을 강요했다는 표현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시기 조사를 받은 이들의 진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다면서 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봤고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김건희 특검을 상대로 인권수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당부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직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내용의 정당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수사 과정의 절차적,
인권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수사관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결과를 의결하는 데 반대표를 낸 인권위원 3명의 의견을 포함해 결정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6살 A씨가 검찰의 체포 과정에서 도주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흉기로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실탄 1개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담임교사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 판단인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 등의 전남문화재단이라고 사칭하며 재난 안전키트를 싸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의 선결제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 메일이 쏟아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입주가 목표인데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산 아래로 낡은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입니다. 노후 주택을 더는 둘 수 없어 지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입주민 갈등과 저층 주거지 보전 규제 등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에 서울시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주민은 물론 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소통하며 통합 정비 계획으로 결론냈습니다. 이후 전체 35층 3,178세대로 탈바꿈하는 재개발 정비 계획이 확정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1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특히 분양과 임대 획지를 구분하지 않는 소셜 믹스 방식을 적용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임대와 분양을 나누지 않는 통합 개발,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른바 소셜 믹스 단지, 자연 친화형 설계가 더해져서 이곳은 함께 사는 서울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회 통합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지난 5월 시작된 철거는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데 시는 속도를 내 2029년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지를 빠르게 넓혀가며 미사일 공습을 가해 4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모스크바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종전 협상을 벌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민간 시설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Момент побачили просто полум'я, вибух, всі впали на підлогу, потім почали з'ясовувати. 이번 공격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구체적인 종전 조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해 작성한 새 종전안을 러시아도 전달받은 상태인데 어떤 역제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러 회동을 앞두고 위트코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인 우메로우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와 협의했고 푸틴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만나 종전 협상 과정을 점검하고 강력한 안보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Це процес,
він ще не закінчився. Скажу відверто, питання територіальне найскладніше. 이런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습 공방이 눈에 띄게 격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러시아 정유시설에 가한 드론 공습이 1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면적은 701제곱킬로미터로 지난 1년간 최대였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영토의 19.3%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협상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적 진전을 보면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에서 안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커피숍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에서는 폭설로 인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교통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한산한 도로를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커피숍으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건물 중앙 깊숙이 박혔고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Fixtures and furniture in half the building have been demolished. The coffee roaster itself is still intact. 사고 당시가 휴일밤이라 매장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평소 이곳을 자주 찾던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o many times we've sat in that room that's been devastated, and it's just to think that you could be sitting there drinking coffee, eating a pastry, watching the musicians, and that could just suddenly happen. 운전자는 90살 남성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가 폭설과 사고로 최악의 교통마비를 겪었습니다. 바이카로스 근처에서 발생한 정체는 무려 85km에 달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들은 식량과 연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На солнце нисколько стояли. Всю ночь простояли. Ни воды, ничего. Только 50 километров с Култука. Это мы ехали, примерно 26 часов. 현지 당국은 가장 위험한 구간에 모래를 뿌리고 경찰을 추가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치호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지시와 임무를 성실히 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0월 3일 선사 대국노인 신임 장교 대표가 참모총장께 임관 선서. 이어서 전 임관장교에 대한 계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빈과 임관장교 가족분들께서는 대열로 이동하시어 임관장교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에게 계급장을 수여하시게 됩니다. 대구는 이렇게 계급장을 볼드라인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이 쓰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이 부분을 잡으시고 떼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잡으시죠. 예. 하나, 둘, 셋 떼대십시오. 필승! 필승!
그다음에 아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혹시 혹시나요? 뭐 안아주시죠. 안아주시죠.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도 선으로 아침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3도에 그치겠고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최고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도, 대구 5도, 광주는 3.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10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예상되는데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